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한미반도체 영상, 이 영상에서 한미반도체 회장 자녀 주식 증여부터 AI 산업 수혜 기업이다 하면서 올해 10만원 돌파해서 올해 최고가 12만 7천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0만원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최고가 12만 7천원도 돌파할 수 있는지 한미반도체 추후 흐름, 모멘텀과 차트 분석으로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며칠 한미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이슈, 바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HBM 제조 장비를 납품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TC본더라고 하는 고급 패키징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HBM 메모리에 꼭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 측은 여기 지금 뉴스 보시면 중국 업체에 TC본더를 납품했는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크게 반응했죠. 왜일까요? 먼저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V, 검사 장비, 패키징 장비까지 수출을 막아버렸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장비와 후공정 기술을 자체 확보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특히 후공정, 즉 패키지 장비 쪽에 빈자리를 채우려는 움직임이 강해요. 그리고 이 TC본더는 그 중심에 있는 장비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 일본 업체들은 제재로 납품이 어렵고,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이 한미반도체가 거론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기술력은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다 라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팩트로 보면 부인,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주가에 반영될 만큼 기대가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과연 이 기대감만으로만 오른 것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적 기반의 굵직한 호재들이 이미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ASE와 805억 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이건 단순한 단발 수주가 아닙니다. 글로벌 패키징 공용 이 ASE와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신뢰가 확보됐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HBM4 전용 장비 TC본더4 출시입니다. HBM 시장 확대에 맞춰 나온 이 장비는 기존 장비 대비 성능이 대폭 강화됐고, 이미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요 피드백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4억 원 규모 신규 시설 투자 발표입니다.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차세대 HBM 수요까지 염두에 둔 미래 투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HBM 지금 한미반도체가 어디에 납품하고 있냐는 건데요. 먼저 마이크론입니다. 한미는 지난 4월 HBM 전용 TC본더 50대 이상을 샘플 납품했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발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장비는 기존보다 30에서 40% 정도 단가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도 관계 회복이 이뤄졌죠. 올해 초 잠깐 멀어지는 듯 했지만 5월에 다시 TC본더 공급 계약 체결, 현재 매출 비중은 SK양 40%, 해외 60%인데 내년엔 해외 매출 비중이 66%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기술, 수요가 모두 입증된 상황,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AI HBM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그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역시 기술력과 수혜 관점에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미반도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들어서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단순히 오른 게 아닙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요 1월 고점이 12만 7천원, 거기서 쭉 내려와 4월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서 5만 8천원까지 쭉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10만원대 회복해주면서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 탈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01선까지 전부 돌파한 데다가 전일 이 6월 26일이죠.
이 6월 26일 거래량도 11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다소 줄어든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정은 급락이 아니라 숨고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단기 1차 목표는 여기요 11만 2천원 부근대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1월에 급상승이 나오다가 눌림이 나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돌파하면 전고점인 이 12만 7천원 전후까지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최근 최고가 경신했는데 거기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미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모두의 HBM용 TC 본더를 공급하고 있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월엔 SK하이닉스와 4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4월에는 마이크론의 50대 규모 장비를 샘플 납품했죠. 이처럼 글로벌 HBM 경쟁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맞는데 뉴스들은 시장에 이미 5월에서 6월 달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정체되는 이유는 공급 기대감, 수주 발표, 주가 반영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이고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의 추가 발주라든지 마이크론의 2차 대량 수주 같은 뉴스가 나와주거나 뭐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이 나와주어야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켜봐야 할 자리는 요 93,000원대 요 부분입니다. 4월 하락이 나오기 전에 박스권 횡보를 잠깐 하던 곳이고 최근 급등하기 전에도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왔습니다. 보통 상승 중 눌림이 오면 이 부근쯤에서 1차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이 가운데인 85,000원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냐면 이 6월에 거래량이 슬슬 터져주면서 반등하기 시작한 가격대가 요 가격대거든요. 쉽게 말해 상승 추세가 시작된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반등 못하고 빠지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아, 이건 그냥 단기 급등이었구나.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93,000원이 마지노선, 85,000원이 깨지게 되면 박스권 횡보 또는 추세가 망가졌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11만 2천원이 1차 목표, 그리고 12만 2천원이 2차 목표, 이렇게 단계별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가 중국에 TC 본더를 납품했다더라 이 뉴스 때문이라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이게 공식 발표가 아니라 복수의 언론 보도나 업계 정황으로 퍼진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한미 측에서 다시 강하게 전혀 납품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지금 들어온 기대 수급, 특히 이 10만원대 위에서 들어온 단타 수요는 실망 매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요. 이 거래량이 터졌던 종가 9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000원에서 93,000원까지도 한번 흔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93,000원이 무너지면 이건 추세 전환 실패했네 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박스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8, 9만원대에서 다시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기대감이 꺼지더라도 이 종목이 기술력과 실적으로 버틸 수 있냐는 겁니다. 한미는 HBM 포용 TC 본더를 개발했고 대만 ASE랑 800억 원이 넘는 계약도 발표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신규 공장 증설 투자도 나왔죠. 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냐면 즉 중국 뉴스가 꺼지더라도 기술력이라는 본질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기대감이냐 본질적 흐름이냐를 가르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이 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조인지를 이 가격대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약하면 1차 11만 2천원, 2차 12만 7천원, 아래로는 9만 3천원이랑 8만 5천원, 그 아래가 깨지게 되면 추세 망가짐 가능성까지 이렇게 기술적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가 아닙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의 시대인데 어느 종목이 좋은지 정도는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정보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믿을만한지 옥석을 가려낼 능력을 길러드리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보들로 오늘 같은 조정장이 오면 버텨야 할지, 분할익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통해 비중을 늘려야 할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참고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요새 투자자들한테 집중 조명 받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10월 4일, 23년 10월 4일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및 원전 관련주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때입니다. 이때. 차트 보시면 바닥일 때예요. 그날 고점으로 보더라도 16,38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천드리고 원전 업황 좋다고 작년 3월 12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 올라서 41,400원 52주 신고가 찍었죠? 150% 넘게 오른 겁니다. 또 최근까지 핫했던 인벤티지랩 4월 17일 목요일날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이죠. 그러고 나서 6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4월 17일 고점으로 보셔도 21,700원이니까 6만 1,000원까지 상승했으니 대략 180% 오른 겁니다. 여기 들어와 계셨다면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중에서 30%, 50%도 못 드실까요? 하나오션도 보시면 24년 4월 6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바닥쯤에 추천을 드렸죠. 24년 4월 6일 고가로 잡아도 27,100원, 최고점이 96,500원이니까 쭉 올라서 대략 250% 오른 겁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주도 섹터 원전, 바이오, 조선, 방산 다 미리 터지기 전에 지뢰탐지견처럼 미리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밤새 노력하고 분석해서 주도 섹터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는데 시세 임박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데 제 텔레방 들어와 계신다면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못 잡으시겠습니까? 다 못 잡으시더라도 하나는 잡으시겠죠. 그리고 저 올라간 거 다는 못 먹더라도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해도 수익 계속해서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 제가 드리면 다릅니다. 종목명, 매수가 딱 이렇게만 드리기만 하지 않고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왜 이 종목이 좋은지, 왜 지금 들고 있어야 하는지 코멘트 다 드리면서 전체 업황 흐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재테크, 주식은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돈이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투자 원하시는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 건만 보내주십시오. 다음 영상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비공개 텔레그램 초대 드리고 급등 임박 종목들 분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업하시면서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시면 그때 텔레그램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